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농업인 인재경영 컨설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준우 농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요, 직급 체계, 즉 직급과 호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급 체계와 호칭이 왜 최근에 이런 인사관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러면 호칭은 직급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직급과 호칭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건지, 같이 쓸 건지, 분리해서 쓸 건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급 체계와 관련된 최근 트렌드인데요. 과거의 직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과도 같았습니다. 조직에서 위계의 질서로서 이렇게 탁탁 자리가 있었죠. 즉 실제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직급 구조가 이렇게 다단계로 있었던 것들이 현실이고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인사관리가 이제 효율성을 좀 더 추구하면서 이러한 직급과 역할의 갭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직급과 역할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급과 호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갈 거냐 달리 가져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직급이 곧 호칭이었죠. 저희가 보통 직위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직급과 역할의 일치가 생겨나면서 이 부분도 달라지게 되고요. 특히 이 호칭이 분리가 되는 부분들로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승진과 성과에 대한 보상, 이 둘 중에서 어떤 것들이냐. 과거의 승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급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성과에 대한 보상도 같이 갔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게 됐고요. 특히 승진에 따른 보상보다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성과주 인사제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호칭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직급화 호칭이 저희가 분리가 되고 있다 그랬는데요. 분리가 되더라도 호칭을 막 쓸 수는 없죠. 막 쓸 수는 없는데 저희가 호칭을 쓰더라도 잘 골라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님이라는 호칭을 쓰거나 아니면 매니저라는 호칭을 쓰거나 아니면 호칭을 없애는 영어식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호칭은 굉장히 인사관리에서도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어떤 질서를 만드는 부분들인데요. 또 외부 사람들에게 내부 사람들에 대한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시그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칭은 의사결정력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장이다 그러면 차장이나 과장보다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한국에서의 호칭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 경험의 길이라든지 깊이라든지 그런 지식 부분들을 가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접할 때 사원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과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른 이유도 이런 직무에 대한 전문성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는 사회적인 공감대인데요. 사회적으로 통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는 좋은 호칭일 수 있지만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게 되면 그다지 좋은 호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 문화나 그 기업 특성에 맞춰서 이런 호칭이라는 부분들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호칭을 직급과 분리할 거냐, 일치할 거냐. 여태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과 호칭을 좀 일치시켜 왔습니다. 일단 일치시켜 온 장점은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운영할 때 편합니다. 운영의 편의성이라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칭이 변화하지 않는 거죠. 승진이 정체되면. 그러니까 만년 대리, 30, 40이 돼도 대리 혹은 사원에 머무르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직급과 호칭을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직급과 호칭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급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호칭을 자동 부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면 계장이 되고 주입이 되고
4년이 지나면 대리가 되고 다시 뭐 3년이 지나면 과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연차가 지나면 호칭을 자동적으로 상승시켜주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운영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인력 구조의 유연성이 결여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속에 따라서 점점점 상위 호칭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성과주의 문화하고도 좀 잘 맞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근속연수를 고려하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역할 상승을 강조해서 성과주의 문화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력의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정한 호칭까지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지만 그 이상의 호칭에 대해서는 역할이 상승을 해야만 호칭도 변화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명확한 이런 직급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진의 재량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가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팀장, 팀원 이렇게 둘로 나누기 좋아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운영도 단순하고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직책자로 할 것이냐라는 이런 기준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요. 또 내외부적으로 좀 혼란이 가능합니다. 팀원인데 같은 팀원인가? 팀장을 하다 팀원이 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직책 중심으로 팀장 팀원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단점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직급 체계에 대한 어떤 트렌드 그리고 호칭에 대한 의미, 직급과 호칭의 분리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그리고 이런 설계 방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는 2월 14일 우리 중앙경제 HR교육원에서 제가 6시간 동안 이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부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